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2회차 기출 인사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매번 인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신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문제도 풀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예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실무죠. 요즘 어때요? 자꾸 입력하래요. 직접 등록하래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여러분 매뉴얼 3개까지 열어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죠. 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 깨알같이 넣어 놓았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화이팅 해줄 수 있는 비법 같은 것들을 많이 담으려 노력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셔요. 자, 이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중에 오픈 멀티 벤더 지원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지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 멀티 벤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요. 어떠한 운영체제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표현을 공부해 주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올바르지 않은 거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한 가능토록 지원해 줘야 된다. 올바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전혀 여러분 관련성이 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빈출이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군. 그래서 자주 본 내용인데 매번 저는 4가지 모듈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빈출이고 자주 보이는 문제다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해당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매번 빈출인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조금 모듈을 좀 바꿔서 출제가 되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낯설어 보여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재 같은 거 문제 풀어보거나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한 번쯤은 봤던 문제로서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교재 참고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 MIS와 ERP의 비교라고 하여 이렇게 박스 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잘 구분 지어 놨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로 표현하니까 달라 보여요? 아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IS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바르죠? 그죠? MIS에 대한 이야기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 집중식 그쵸? 분산 처리는 ERP, 올바른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자, MIS의 업무 처리 방식은 수평적이다. 올바르지 않네요. 그쵸? ERP는요, 수직적입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ERP가 뭐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평적이고요. 자, MIS가 바로 수직적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3번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아주 올바르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 참고해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 3번에는요.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죠. 그죠?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보다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아웃소싱의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사실 이렇게 아웃소싱의 업체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보다는 종속적이다 이런 표현이 올바르겠죠. 의존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표현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말표현 좀 지워주세요. 네, IT 아웃소싱의 업체로부터 종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종속성이 생긴다. 의존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표현들이 단점으로 꼽히는 내용 중에 아주 큰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자,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의 위험성을 뚝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죠?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 올바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ERP 시스템의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 중에 여러분 밑줄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이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토탈 코스트. 그렇죠. 총 소유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거예요. 생각보다 빈도수가 요즘 들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친구니까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이죠. 처음 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네 문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눈에 담아두시면서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언급되는 내용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매번 딱 꼬집어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인프라의 기본 투자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PaaS, PaaS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여러분 기본 투자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 사용자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PaaS, PaaS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만든다? 올바르지 않다. 사용자가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그죠? 토대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다 맞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죠? 네. 기능적 인적 관리의 분야 중 근로 조건 관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근로 조건 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임금 관리, 복리후생 관리,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그냥 산업, 안전 관리, 좋죠? 보건 위생 관리, 그렇죠. 그리고 근로조건에 빼놓을 수 없는 거, 근로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떠올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아닌 게 하나 있었어요. 몇 번? 2번. 고용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에 속해 있었죠? 노동력 관리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7번.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너무 띄는데 못 본 척하고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손 실험, 차별적 성과 급제, 그렇죠? 직능별 직장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스 뭐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동작 연구, 시장 연구, 그렇죠? 네, 요거 어때요? 세 가지 세트죠. 아닌 거 골라주시겠어요? 호손 실험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 네요.
그쵸?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호손 실험은 여러분 어때요? 인간 지향적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서 그죠? 인간 지향적인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메이유 하면 뭐가 떠오른다? 호손 실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베스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쉽다. 약간의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비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하고 직무 상호 간의 직무 전체의 중요도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든 직위에 그 순위를 정합니다. 밑줄.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순서를 나열한다. 뭐죠? 서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여러분? 네.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서 뭐가 또 언급되기도 해요. 네, 이 문제, 이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비계량적, 계량적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 그 중에 비계량적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바꿔놓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앞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니까요. 이런 유사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력 계획의 미래 예측 기법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뭐가 들어가 있나? 독립변수들의 선형관계를 기초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죠? 이렇게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한 그 의미를 찾아낸다. 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풀이를 덧붙여 봤어요.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것 중에 골라주실 수 있어요? 네, 정답은 몇 번이죠?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회귀분석법입니다 라고 알고 이제 여러분 체크를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를 토대로 또 어떤 문제가 언급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열거된 것 중에 무엇이 또 언급되어 있어요? 마코브 분석 같은 거는 공급 예측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뭐 교육훈련 방법도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우고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도 있고 사실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수요 예측 방법 쭉 나열해 놓고 공급 예측 방법 하나 딱 넣어 놓고 여러분 수요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형태를 갖추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맞아 이런 문제 이렇게 변형만 해서 문제 많이 출제가 됐지 요 모양도 출제 변형을 이룩한 그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약간 가미했어요. 약간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는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적 자원 모집 방법 중에 내부, 외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내부의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인턴십 제도, 근로자 추천,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 모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관리자 및 기능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뭐예요? 내부 모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너무 땡큐. 그죠? 보너스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럴 때 약간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에서 조금 이렇게 쉬우면 좀
뒤에서는 야심찬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준비하려고 앞에서 조금 쉽고 답이 바로바로 도출이 되고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타당도와 선발 오류에 대한 이야기다. 뭐라고 써 있는 것 좀 보실까요? 합격 점수가 이렇게 높음. 그죠? 높고 여러분 성과가 높고 이런 사람 뽑히면 와우 베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를 찾아볼게요. 올바른 기간, 올바른 채택. 여러분 어때요? 이 D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채택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올바르게 여러분 어때요? 합격 점수가 높았고 성과를 높이 내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네,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벌써 체크했네요.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선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원자의 시험 성적, 그 예측치와 입사 후의 성과, 표준치를 비교해서 선발 시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타당성 중에 어디에 속하죠? 예측 타당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예측 타당성 좋죠. 잘 나오는데 내용 타당성도 참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구성 타당성,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나오는 말표현은 시험의 이론적 구성과 가정을 측정한다. 이렇게만 핵심적인 단어로 키워드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다. 그죠? 어떻게 말을 풀어서 선발 시험의 이론적 구성과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어떠한 속성, 어떠한 이 행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의 관련성을 여러분 추측하는,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한다. 라는 형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봤어요. 그래서 요런 표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왜요? 구성타당성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몰라요. 그죠? 하지만 기출문제에 응용이 되면 이런 문제도 나오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렇게도 유사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라는 팁을 드리는 거지 다음번에 이런 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 이런 구성 타당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 체크 포인트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떨려요. 왜요? 가끔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닌데 안 낼 건데 출제위원분들이 보시면 안 낼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사고력을 약간만 향상시켜주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만 열어놓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살펴주시면 네, 점수가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네,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설명드려 보았고요. 자, 13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요즘 어때요? 요거 꾸며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어요. 허트버그의 여러분 이 요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쵸?
종업원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그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율성과 책임을 증대시켜요.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수정할 수도 있게 한다. 그죠? 이렇게 책임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권한을 넓혀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직무 충실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답 바로 네,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피드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그런데 이런 말 표현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라고 얘기할까요? 좀 꾸며주고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형태를 요즘에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질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 표현들이 거듭돼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이런 보기를 또 본 거거든요. 이거 저거 지금 초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매번 객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헉 했어요?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위에 요소, 과업, 직위, 직무, 직군, 직종, 군들이 있으니까, 요거 안 떠올라도, 요렇게 내가 보기를 줄게. 그리고 이거 써봐 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의 뭐라고요? 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업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뭐에 취기에 집단을 얘기합니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뭐의 집단이다?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이다. 직무. 그죠? 네. 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다 느낄 수 있는 직무. 여러분 이런 것은 그쵸. 뭔가 대체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 맞게 해주는 이런 형태는 없어요. 무조건 A에 그 앞에다 쓰고 뒤는 B에다 쓰고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직무 이렇게 써줘야 되지 앞에 직무, 과업 이렇게 쓰면 탈락. 그죠? 탈락이란 말 표현 땡땡 한 문제 땡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앞뒤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까지 친절하게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바꿨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맞게 해달라고 하면 그 뜻도 안 돼요. 라는 것이에요. 자, 좋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국가의 직무습관 평가 요소로서 인사국가 처리할 때, 인사국가를 할 때 우리가 평가 요소, 직무습관의 평가 요소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평가 요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무 처리의 정확성, 그죠? 일 중심으로다가 우리가 뭘 해보겠다? 평가를 해보겠다. 평가 요소, 맞죠? 그리고 성과가 어떠했는지, 직무의 성과. 좋죠? 부하의 여러분, 영향력의 크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겠다? 그걸 보는 건가요? 직무 습관의 평가 요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그 직무에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무 처리할 때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직무 습관의 평가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부하에 대한 영향력, 그것은 조금 보시다시피 리더십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의 유형의 문제였고요. 또 나올까요? 라고 하면 글쎄요. 그죠? 전 지금 아직 물음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글쎄요. 예.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확고하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발성인 것에 너무 힘을 주어서, 즉,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를 틀리고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1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국가의 오류 중 중심화 경향이 뭐죠? 점수가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대다수를 중간으로 표현한다. 중간으로 여러분 판단을 한다. 중간으로. 그런 경향을 중심화 경향이라고 하죠.
그럼 계산 방향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책에 그냥 정형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못 풀 문제는 또 아니에요. 보셔요. 평가 기간을 늘려서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2번 평가 시즌쯤에서 그때 평가 자료를 확보한다. 그쯤에서 시즌이 될라 치니까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준비하면 정확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뭘 해도 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평가자의 가치관을 평가 내역에 녹여요. 반영한대요. 어떻게 믿죠?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여러분? 자, 피평가자의 특징적인 전반적인 인상을 강조한 여기 다 오류투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나마 여러분 어떻다? 평가 기간을 늘려서 아무래도 조금 더 데이터가 많으면 정확도를 높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겠다. 저는 이게 앞에 중심화 경향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관리자 교육 훈련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육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동종의 경쟁업체의 관리자들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가정을 하고요. 각자가 예산, 생산량,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인력 구조 등 실제 상황처럼 수치로 정한 다음에 직접 흥정도 하고 거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토의하고 반성하면서 배우는 이런 교육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역할이겠어요? 롤플레잉이겠어요? 아니겠죠. 모의 경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비즈니스 게임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구나. 행동 모델링법, 이 가장 이상적인 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따라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이거겠어요? 올바르지 않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경력개발제도 중 근로자별로 여러분 밑줄 기능 보유 색인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인적자원 관리와 경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능 목록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것을 재빠르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조직개발, 그렇죠. 요 문제 어떻습니까? 출제 빈도수 여러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책에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길을 거의 많이 안 줬던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조직개발의 기본 구성 요소 3가지 언급을 해놨어요. 뭐가 있었죠? 개입, 그 다음에요. 변화, 대상자, 변화, 주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입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변화, 주도자가 그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막 해놨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주세요. 왜냐하면 개입 같은 경우는 심지어 메인으로도 언급이 됐었던 문제예요. 이 조직개발 쪽에 나온 내용이 맨날 빈출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조금 기억해 두시고 또 나올 게 있다라면 또 개입을 메인으로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기술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따라서 19번의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20번 보기 띵띵의 공통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글을 쓰세요. 여러분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들어갈 용어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대문자로 NC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글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보기.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직무 능력을 표준화했다. 이렇게 이어서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때요? 또 중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 NCS 문제를 낼 때마다 요런 거 여기 안에 가로치기 나왔다. 그죠? 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양가로 쳐놓고 지식, 기술, 태도, 그 중에 뭐 태도에 양가로 쳐놓고 이 곳에 들어가야 될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들이다. 그러니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NCS의 내용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서 표준화하였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뭘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네, 이렇게 정형화된 그 내용으로 써주셔야 돼요. 네, 저는 맨날 말할 때 그냥 NCS라고 얘기하는데 한글로 써줘라. 다음번에는 여러분 대문자로 NCS 이렇게 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기억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대문자 써라 라고 하는 문제도 언급된 바가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한글로 라는 말이 없었으면 NCS라고 써도 맞게끔 해줬을 건데요. 그쵸? 한글로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한글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요거 가로치기 언급됐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력이 있어요. 그런 이력. 여기에 넣어주기. 뭐를 중심으로? 네.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 표현하면서 여기에다가 양거를 쳐놓고 뭐에 들어가게 이래에 들어가야 될 거 써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도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또 직무 능력은 무엇과 직무 수행 능력과 또 뭐가 있었죠? 직업 기초 능력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구성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재 찾아가서 무엇과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직무 수행 능력과 그죠?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또 그때도 여러분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지문에 없다고 해서 더 추가할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자, 21페이지 가도 21번 가도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21번. 특수임금제도 중 성과배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너스 문제 출제됐어요. 시간급제, 주급제 여러분 고정적이죠? 그죠 여러분? 고정급제라고 하여서 시간급제, 그죠? 월급제, 뭐 주급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3회차 때부터 시험에 언급이 개정된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린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약간 2월달, 즉 3월달쯤에 시험 보는 2회차 시험일 때는 이런 거 조금 기억해 둬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2회차 시험에 개정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네, 좀 그랬는데 네, 언급이 되었어요. 자, 보시어요. 2023년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하고 묻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건강보험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사실 여기 나누기 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용자와 그쵸? 근로자 부담금
부담해야 하는 퍼센테이지율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총체적인 건강보험료율은 얼마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7.09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무엇을 물어봤어요? 근로자 부담 요율을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7.09 나누기 2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선생님 오늘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3.545 이렇게 요거 나누면 그죠? 네, 근로자와 우리 사업주 간에 50% 그죠?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언급 드려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로자 측의 여러분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근로자 측의 복리후생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어요?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면 복리후생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를 절감한다. 의사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된다. 누굽니까? 요 1번부터 2번, 3번은 근로자 측 아니잖아요. 누구 측? 사용주, 사용자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용자 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경력 개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한다. 바로 이것이 근로자 측의 복리후생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런 문제,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 지워버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2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여러분 1년 이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류과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요. 별도로 계산한다.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또 얻으라고 이런 말표현까지 강하게 주었는데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류과세라고 이야기한다. 네, 정답 3번밖에 없죠. 네, 제가 헷갈릴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헷갈릴 게 없다. 분류과세. 여러분 분류과세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리과세. 이런 게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있었으면 헷갈렸을까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한 번으로 뭐 한다고 했죠? 과세를 종결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네,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봅니다. 왜 분리과세, 분류과세, 여러분 종합과세 이 친구들 메인으로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과 배분 제도에 가장 적합한 거 골라주세요. 눈에 딱 들어옵니다. 무엇이요? 그렇게 이 이익을요, 노사 간에 50대 50, 자, 50%씩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인프루 쉐어, 그죠? 인프루 쉐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라커플랜, 스켈로플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조금 쉬고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 인건비 절약분에 대한 분배액을 판매 가치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 중에 라커플랜인가요? 아니요, 스켈론 플랜이었죠. 이런 말 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두 테스트. 제가 막 읊조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키워드만 들리실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키워드에 밑줄을 쳐드리면서 이런 문제, 지문이 나오고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런 게 바로 스켈론 플랜이고요. 이런 게 바로 라커 플랜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짝짓기. 그쵸, 여러분? 맺어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6번 문제. 보기, 양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 보자마자 또 답이 나와버렸어요. 도산이라든지, 그죠? 도산 등이 인정이 된 기업들의 퇴직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렇게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노동부가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요? 근로자 생활안정을 이바지하자고 법률에 제정을 하였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임금 채권, 그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끝자락에 이렇게 보장 제도가 있으니까 네 글자만 써주시면 돼요. 임금 채권. 선생님 전 풀네임 다 썼어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당연히 100점이죠. 100점짜리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는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글자 임금 채권만 썼어요. 맞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맞아요. 됐나요? 네. 자,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무엇을 한다고 하죠? 세금을 떼어놓는 행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떼어놔서 납부하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참 많이 언급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된다. 되려 1급에서 막 과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어보는데 다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 따라서 개념 정리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2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임의로 정해서 몇 시간 동안만 일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집중근무제? 아니죠. 파트타임제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집중근무제는 뭐예요? 딱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커피도 마시러 가지 않고요. 그죠? 외부 방문객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왜요? 업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쵸? 집중근무제를 시행하는 거니까요. 그쵸? 네, 좋습니다. 원격근무제 여러분 재택 근무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네,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편 많이 쓰고 있죠. 설명에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특수근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근무제보다는 위에 있는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여러분 원격근무제를 메인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원격근무제를 설명했는지 문제 끝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29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골라주겠니? 라고 나와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몇 시간? 8시간 주 40시간이고요. 전 연령 동일하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성년자 몇 살? 15살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우리 미성년자들은요.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죠? 일주에 7시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주에 35시간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이거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체크했고요. 자, 근로시간은요. 오후 9시부터가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몇 시까지?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것도 틀렸지만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통상임금에 100분의 1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꿔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또 뭐가 쓰여져 있죠? 휴게시간 나와 있네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죠. 아주 올바른 얘기고요. 사용자 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올바르다. 딩동댕 정답 3번 이렇게 체킹해 주셔야 되겠죠.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맞아요. 연장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분의 100을 또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써있지만 안타깝게도 50%만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0번.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채용을 하고 일단 채용된 근로자는 그 채용된 근로자가 조합원의 상실을 여러분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종업원이 될 수 없어요. 아주 꽉 막혀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죠? 클로즈드 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동작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제가 또 생각이 또 나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클로즈드 숍이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또 요즘에 잘 말해주는, 꾸며주는 말로 통제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말 표현 여기에 추가하면 이 베스트죠.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 네. 노조의 통제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라고요? 클로즈드 숍. 이렇게 특성을 하나 더 콕 잡아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31번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 상부 노동당체와 공동으로 밑줄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뭐 한다고요? 교섭한다. 이런 거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처럼 매번 정형화된 표현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 표현에다가도 공동으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 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교섭이에요? 정답 공동교섭. 정답 3번에 해당하죠. 그죠 여러분? 집단교섭. 그죠? 기업별 교섭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뭐 통일교섭 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다 뜻풀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여기 없는데 중요한 거 대각선 교섭 있었어요. 그 내용까지 한 번 더 체킹해주고 넘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보기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적어주시겠어요? 단체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력에는 뭐가 있죠? 규범적 효력이 있겠고요. 그죠?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속력, 그죠? 일반적인 뭐요? 구속력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어요. 그죠?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가볼게요. 이렇게 단체 협약의 효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체 협약 체결 단체 협약 효력 중에 띵띵 효력은 여러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대한 기준을 정한 부분에 강제력, 밑줄 박스, 네, 그죠?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왜요? 요 키워드. 강제적인 효력으로, 그렇죠? 임금, 퇴직금, 상여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제2보상, 정년제 등이 해당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표현. 우리가 규범적 효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규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제적인 효력이다. 그죠? 이런 말로 우리가 맺어 놓았다. 또 그죠? 연결시켜 놓았었죠? 답은 규범적 효력이다 라고 명확하게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근로 유형. 여러분 이거 어때요?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격 근무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왜 문제 끝까지 풀어보면 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여러분 근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다르게 여러분 재택근무와 다르게 뭐뭐는 근로장소가 집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죠? 한정되지 않는다. 제가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얘기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원격 근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쓸까 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 근무. 집에서 할 수 있죠. 예, 원격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된다? 원격 근무라고 처리해 주는 것이다. 원격 근무제 그죠? 다 맞아요. 원격 근무제도 다 맞게끔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항상 오답은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라는 약간의 그죠?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있고요. 약간 잔소리 같죠. 하지만 오답이 나타났을 때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론뿐만 아니다. 무엇도 중요하다.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실무 내용, 프로그램 다루는 내용까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만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을까,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